서 있을 땐 인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걷고 달리는 동작을 할 땐 가장 활발히 움직이며 앉았다 서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일을 하는 곳 무릎. 사용량이 많은 만큼 쉽게 닳아서 주의가 필요한 부위입니다. 오늘 의료톡톡에서는 쑤시고 아픈 지긋지긋한 무릎 관절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절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뼈와 뼈가 마주보는 면에는 연골이라고 불리우는 물렁물렁한 뼈가 쿠션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달걀 흰자와 비슷하게 생긴 윤활액은 관절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연골에 영양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대와 근육이 관절이 어긋나지 않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데요. 관절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네 박자가 모두 잘 맞아 떨어져야겠죠. 하지만 네 박자가 어긋나기 시작한 뒤 한 번 망가진 관절은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움직임이 많을수록 하중을 많이 받을수록 수명이 짧아지고 퇴화가 빨라지는 관절. 그 중에서도 움직임이 가장 많고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곳이 바로 무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무릎 관절염의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더 심해진 건 언제 그렇지. 부터요? 심해진 것은 한 5, 6개월. 5, 6개월? 네. 다 펴지거나 다 구부러지고 하셨나요? 앉았다 일어날 때가 네, 엄청 힘들었죠. 아팠죠. 앉을 때 하고 일어날 그러면 이제 걸어 다니시는 뭐 노인정이나 뭐 횡단보도 건널 때 걷는 말 하셨어요? 때는 아이쿠 하고 주저앉고 네. 좀 쉬었다 가야 되고. 네. 무릎 관절염은 5, 60대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여가 생활 및 비만 인구의 증가로 20,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외상성 골 관절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자세에 따라서 체중의 2배, 많게해서는 9배까지도 가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젊다고 관절염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무게와 어떤 자세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관절염의 진행 속도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젊다고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세에 따라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보면 편하게 평지를 걸을 시 무릎에 전해지는 무게는 몸무게의 3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느끼는 무게는 체중의 6배에 달합니다. 특히나 무릎은 많이 굽힐수록 큰 하중이 발생. 130도 이상 움직여지면 체중의 7배에서 9배에 달하는 무게가 전달됩니다. 관절 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걸을 때 무릎 관절에 전해지는 압력은 3배. 몸무게가 5kg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그 3배인 15kg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만인 경우 관절 퇴화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나 더,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 다리를 하는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국내 무릎골 관절염 환자 대상 비만율 조사 결과 전체의 42.9%가 과체중, 4.8%가 비만 범주에 속했는데요. 실제 체중을 1kg 줄일 때마다 무릎의 부담은 3kg 감소하고 5kg을 줄이면 무릎 관절염의 위험도를 50%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쉽게 본인 키에서 100 정도를 빼시면 적정 몸무게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골 손상의 주범인 과도한 스포츠 활동이나 관절각 내 압력을 올리는 쪼그려 앉는 등의 반복적 행동은 피하시고 의자를 이용하는 생활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연골의 마모 손상 4단계. 탄력적이고 딱딱했던 연골은 과다한 사용과 압력으로 말랑말랑해져 보풀하기처럼 균열이 발생.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울퉁불퉁해지고 부분적으로 탈락. 결국엔 뼈가 그대로 노출돼 마찰과 충격이 고스란히 뼈로 갑니다. 한 번 손상이 시작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기 어려운 무릎 관절. 하지만 다행인 건 퇴행성 관절염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병. 빠른 대처를 한다면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갑자기 움직이면 뻣뻣하고 삐걱 소리가 난다. 많이 걷거나 운동한 후에
무릎이 붓고 열이 나면서 아프다. 아침보다 저녁에 통증이 더 심하다. 관절을 만지면 뭔가 튀어나온 것 같고 무릎의 모양이 다르다. 차렷 자세로 서면 무릎과 무릎 사이가 벌어진다. 다리를 뻗고 바닥에 앉으면 무릎 뒤쪽이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체크하셨나요? 해당 개수에 따라 심각한 정도가 다른데요. 이 모든 항목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 해당 항목이 한 개라도 있다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환자가 찾아오면 우선 영상의학적 검사 전에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기본 정보 및 예측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기본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관절염의 진행 정도와 정렬 이상 정도를 확인하게 되고요. 관절염이 2기에서 4기인 경우 증상 정도에 따라서 연골 상태나 반월상 연골 손상 여부, 전후방 십자인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MRI 촬영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외상이 동반된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 골절 감별을 위해서 추가로 CT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무조건 수술을 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연골 손상이 적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약물 및 주사 치료와 함께 운동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진행 정도, 나이, 직업 같은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진행해 본 후 필요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결정합니다. 무릎 연골의 손상이 진행되는 단계라면 치료를 통해 본인의 연골을 되살릴 수 있고, 완전히 손상된 말기 관절염이라고 해도 인공관절 수술로 관절 자체를 교체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체중 조절,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관절 관리를 잘 하시고 혹시 관절염이 생기면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가 어려운 무릎 퇴행성 관절염. 연골을 아끼고 잘 관리해야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세요.